그러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재미있어요. 예. 펑크가 났어요. 지하철이. 지하철 타이어가 어딨어요? 모르시는 거 지하철이. 자, 오늘도 멋진 강의 해주실 박동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건데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게 사셨죠? 네.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게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갈 PPT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 시간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만들 그 PPT의 동영상과 이미지를 다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청구를 해서 거기까지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근데 시간이 뭐 그렇게 길 건 아니지만 집에 가셔서 또 연습해 보시고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열어보고 하는 시간들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쉬워지면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재미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이란 프레젠트 영어 잘하시는 분 앞에서 영어하기 참 민망하네요. 예. 프레젠트와 액션.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들을 말하는 건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연설이 아니라. 연설은 어떤 거냐면 연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연설하시면? 대통령 연설. 네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잠깐 하고 팀장이 된 거에 대한 발표. 발표. 그런 네네. 것들이 맞아요. 자기소개도 어떻게 보면 연설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연설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걸 보여주기보다 이런 강연회나 뭐 이런 데에서 나에 대한 어필 그리고 청중들을 설득하는 설득력 있는 말을 전달하는 거죠. 설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앞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청중들이 이 시각적인 전달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받는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 이런 종류의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강의는 되게 막 눈에 쏙 들어오는데 어떤 강의는 지루하게 쭉 그냥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뭐 보조 장단도 없고 뭔가 시각적인 효과도 없고 지루하죠. 정보를 주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적인 우리가 강의할 때 발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발음 많이 했었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걸 전달을 해도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전달이 되지 않죠.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전달력이 없으면 그 강의는 잘 되지 성공하지 못한 강의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 중요하죠.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나왔어요. 인사를 하거나 이런 표정을 짓거나 이럴 때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냥 하지 말라. 의미 있는 거,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제스처나 의미 있는 표정, 의미 있는 사건들 그런 것들이어야지 주제와 관련된 거야지 주제와 멀어진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 강의의 목적에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제와 항상 관련된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요불급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강의를 막 준비를 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딱 돼서 끝나면 또 좋은데 한 5분, 10분 미리 끝난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딱 돼서 끝나야 되는데 막 5분, 10분이 늦어졌어. 그러면 싫죠. 네, 내가 돈을 많이 내고 듣는 강의라도 넘치면 싫어요. 근데 왜 넘치느냐? 왜 넘칠까요? 기승전결 자기가 시간 배분을 제대로 못해갖고 마무리를 못하니까. 네, 정확하셨어요.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습. 내가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시간 정도 됐겠다. 물론 우리가 시기가 항상 있어요. 있는데 없는 데도 있거든요. 시간 체크 잘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이미지를. TV 볼 때 TV가 화면이 작은 거하고
영화관에서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잘 전달이 돼요? 현장감은? 그렇죠. 네, 맞아요. 화면이 커야 감동도 크다. 우리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작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크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기호로 말한다, 주유소나 선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 주유소 써놓지 않아도 이렇게 기름 표시 이렇게 해놓으면 주유소인지 알죠. 그리고 뭐 선물 가게 가는 것도 선물 상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호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청중들과 눈 마주침 하면서 미소도 좀 지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춘다라는 거 우리 스탑 기법 전주에 했었죠. 그런 이미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이렇게 멈추는 것들 그러면은 뭐지? 그랬을 때 집중이 되거든요. 자, 프레젠테이션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상. 우리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물어봐야 될까요? 관객이 그렇죠. 이 청중이 몇 명이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예, 그렇죠.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지 관객에 대한 청중에 대한 분석이 돼야 그 대상에 맞게 요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맞게 목표를 세우는 거. 장소는 왜 중요할까요? 이 PPT를 어떻게 얼마만하게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또는 그 장소가 울림이 있는지 네. 이렇게 소리가 모아지는지 뭐 이런 거. 네, 그것도 중요하죠. 또 중요한데 그 강의장에서 청중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인지. 큰지 작은지. 네, 그렇죠. 그 강의장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지 작은지 그리고 목소리가 울리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마이크가 필요한지 체크하시면서 청중들과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청중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강의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 전략이 이 대상과 그리고 목적, 목표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런데 네 그리고 내가 하던 거 그냥 하고 가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상에 맞게 해야 내가 강의를 하는 주제를 정하고 대상에 맞는 주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략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 작성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 단계에서는 이 정보 수집과 분석, 아까 이제 대상과 뭐 이런 거 다 분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중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주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주제 선정. 그러니까 대상에 맞게 주제 선정하는 거죠. 작성 단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여기에 나와 있죠.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목차를 정하면 되죠. 내가 만약에 안에 스토리텔링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목차를 정해야 되잖아요. 나만의 스토리텔링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목차가 어떤 게 나오면 좋을까요? 어떤 게 나오면 좋을까요? 나만의 스토리텔링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목차가 뭐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에 또 살을 붙일 거잖아요. 그쵸? 예.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일단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최초의 성장 과정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런 목차가 나와야 돼. 성장, 뭐 과정, 결론 뭐 이렇게 돼야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텔링이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성장 과정이라던가 내가 하던 일이라던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그 성장이나 뭐 이런 거를 목차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청중들이 어떤 얘기에 공감이 될까? 내 얘기에. 내가 나만의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목차를 적으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본 작성을 하는 거예요. 대본 작성.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목차가 내 성장 과정이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죠. 그렇게 해서 대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도원입니다. 오늘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까지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다 써야 돼요. 그렇게 다 쓰셔서 연습을 하셔야지 이렇게 요약된 부분만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할 때 요약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대본 작성. 거기에 따른 자료, 시청각 자료, 그쵸? 그럼 이제 목차 정했고, 주제, 목차, 시나리오 정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PPT 구성,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네,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 앞에서 기획 단계 뭐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도 리허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상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눈을 감고 내가 강의장에 들어가서 내가 인사부터 한다. 근데 인사하는 것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도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내가 맡은다? 그럼 다시 한번 거기서 보고 외워서 또 한번 계속 가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한 것처럼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 리허설과 실제 리허설,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커요. 프레젠테이션 이제 3요소라고 해서 이제 내용 구성하고 내가 슬라이드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 내용 구성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닝을 장악하라.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첫인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강사 어떤 사람이네 라고 결정하는 데는 10초예요. 여기에서 오프닝을 내가 머릿속으로 가서 이렇게 인사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나리오를 적어야 돼요.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습관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첫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1, 2, 3.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고 설레이네요. 지금부터 과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내용 구성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금은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읽듯이 하셨지만 이제 내 거와 해서 이제 연습하실 때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서 누가 있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명강사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맡은 박도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더 좋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작성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슬라이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컨텐츠를 최대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간단하고 짧게 하실 거고요. 또 읽기 쉽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슬라이드에 한 메시지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막 한 슬라이드를 막 여러 가지 글씨를 써서 막 내용 전달을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내용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다 버무려지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에 한 메시지를 담기게 하고 글씨는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씻고 간단하고 짧게 전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글씨 폰트 보시면 가장 큰 게 80폰트예요. 이게 80이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죠. 이 글씨 폰트는 강의장이 더 큰 데서는 이 정도 커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조금 큰 듯하지만 강의장이 큰 데에서는 그렇게 큰 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렇게 큰 폰트 40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에요. 20도 잘 보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24 이렇게, 그러니까 가늠을 해보시면 돼요. 저기 슬라이드에 이렇게 글씨체가 80이구나, 20이구나, 24구나. 그래서 내가 PPT를 만드실 때 중요한 제목이 80 정도 강조하는 그 제목을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발표나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청중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얘기하듯이. 그리고 열정.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은 반드시 요약한다.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강의에서 단점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두 효과라는 거 있었죠. 초두 효과는 내가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단점은 뭐 별로 말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점을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보여줘라. 명언이라던가 아니면 영상이라던가 내 마음, 그 사람이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글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좋았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감동적이야. 그러면 굉장히 좋다. 다음에 또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만약에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 물론 첫 그 기억 때문에 괜찮다라고 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감동이 없으면 그냥 그러네?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여운이 남는 글귀, 명언,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리허설이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프레젠테이션의 대가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단순하고 시각화된 슬라이드, 복잡한 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유연하고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 있죠. 오디오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특별한 대화, 그 쉬운 설명 이런 것들로 스티브 잡스가 또 쇼맨십이 있잖아요. 뭔가 짠하고 보여주는 거, 누군가를 초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준비, 리허설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할 수 있었겠죠. 아까 앞에서 우리 이거 했죠. 기획 단계 정보 수집. 무엇을 말할 것인가? 사진과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핵심 주제를 선정을 하고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스토리 라인, 목차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스토리 라인을 계속 대본을 작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청법 자료, 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슬라이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작성이 됐으면 리허설을 하실 건데 우선 그 주제를 단어로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목차까지 적어보실게요. 주제와 목차. 그러니까 주제 생각해 놓으신 거는 있으셨죠. 뭐 정확하게 결정한 건 아니시지만 그래서 그 주제, 내가 어떤 주제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주제로 하고 그 다음에 목차는 어떤 부분으로 나눌 것이다 그 부분을 한번 써볼게요.